어떤 것이 있는가를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망분리를 했을 때 해커에 대한 침입이나 이런 것들 강화했다고 하면 가상화로 갔을 때 그 제로 콜라이트 같은 단말기로서 내부 자료 유출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가상화로 가게 되면 모든 데이터는 이제 중앙에 있기 때문에 단말기의 분실 손상이 되거나 도난 이런 것들이 돼도 전혀 자료 유출을 이제 사전에 미리 막을 수가 있고, 단말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PC랑 어떤 싱클라이트, 그리고 제로 클라이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싱클라이트 같은 경우는 OS가 그 인베디드 OS가 이제 조그마한 OS가 이제 탑재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로 클라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OS, 하드디스크, 메모리, CPU, 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제 모델입니다. 관리도 단순하고요. 펜이나 소음이 없기 때문에 병원의 이미지하고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로 클라이트와 그 VDAI가 만나면 어떤 VDAI 도입 목적에서 상당히 극대화가 될 수 있고요.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나와 있고요. 많은 업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보시면 현대중공업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수치형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많이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분리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PC 2대를 가지고서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는 사례입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이 많죠. PC를 또 하나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PC 하나로서만 끝내는 게 아니고 그 PC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까지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케이블 공사도 있어야 되고 어떤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들 같이 다 동일하게 기존 환경과 동일한 두 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싼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단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PC 기반의 가상화 방법입니다. PC 한 대에 가상화 계층을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OS를 쉽게 얘기하면 두 개를 설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컬 영역과 가상 영역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왔다 갔다 하셔서 쓰는 방법입니다. 단점으로는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부팅 과정 이런 것들이라든지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를 하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서버 베이스의 어떤 데스크톱 가상화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물리적인 서버 위에 하이퍼 발자 계층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가상으로 OS 어플을 설치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망분리와 물리적 망분리 쪽에서 PC 기반 맨 오른쪽에 CBC 방식은 잠깐 생략을 하고요. 서버 기반 방식에 대해서 물리적 방식과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쪽을 보시면 보안성도 서버 기반 가상화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요. 장점으로 보면 이제 외부 유출, 제한 유출에 대한 원초적인 차단을 할 수가 있고 모든 데이터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워크 같은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서는 서버 기반 가상화 역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 논리적 망분리와 물리적 망분리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고요. 관련된 이제 솔루션으로서 VM웨어 제품도 있고 시트릭스 또 베르데어 같은 이제 국내 여러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 망분리를 했을 때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인터넷 PC와 업무 PC가 있는데요. 둘 사이에는 어떤 데이터가 옮겨다닐 때 유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체 제어나 이런 추가적인 솔루션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IT를 아시는 분들은 랜 케이블을 위치를 바꾸고 IP를 바꾸면 데이터는 유출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락 같은 네트워크에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또 솔루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공사 비용도 다 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USB나 망간 자료 저장 시스템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접근 통제할 수 있는 솔루션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일 문제는 또 관리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가상화 데스크탑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모든 데이터는 중앙에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는 서버에 있는 가상의 PC에서 화면만 전송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데이터가 유출할 수 있는 경우는 없고요.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면 인증을 통해서 개인에게 할당되는 가상 데스크탑을 할당받고 이제 화면을 전송받으면서 업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위에 나열된 OTP 같은 경우는 인증 방식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로 가면 보안성, 관리성, 스마트워크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같은 말입니다. 보안 강화도 되고 또 관리 효율성, 스마트워크 균형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상화로 간다고 했을 때, 논리적 망분리에서 가상화로 간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터넷망 분리를 하는 방법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인터넷망을 분리한다고 했을 때 로컬 PC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똑같이 업무망을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영역에서는 사용자가 그 서버 위에 있는 가상 머신에 있는 그 VM까지만 접속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 데이터만 받는 거고요. 실제 인터넷을 나가는 것은 그 가상 머신이 인터넷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이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업무망 분리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업무망은 그 이제 반대의 개념입니다. 로컬 PC에서는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가상 머신에서는 동일하게 업무를 이제 사용하시는 겁니다. 보안은 동일하게 강화가 되는데 조금 단점이라고 치면 인터넷에서의 로컬 PC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 탈취 아니면 화면에 대한 캡처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상 머신이 화면을 전송해 주기 때문에 데이터는 가져갈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그 금융권에서 지금 가이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망을 먼저 분리를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로컬 PC와 그 가상 PC 사이에 어떤 나간 자료 전송 시스템이나 USB 같은 보안 USB 같은 게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어떤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한 접근 통제 필요합니다. 가상화 서버판의 접근 통제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가상 서버 번째 보관성 가능합니다. 사용자 PC와 가상화 서버 간의 암호화 통신이 다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인터넷망 분리했을 때 고려사항과 다음 장에 보시면 업무방에 대한 고려사항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 보면 업무망을 이제 가상화로 하기 때문에 업무 프로그램과 가상화와 어떤 호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 PC에서는 이제 화면 캡처 방지나 키보드 보안 솔루션들, 아니면 어떤 백신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가상화로 전환이 되셨는데요. 최근에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두 곳에 대해서 구축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립 A센터랑 분당했을 아마 금방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두 군데의 공통점은 처음에 업무망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가상화로서 업무망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망으로서 이제 좀 다시 전환을 하면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VMware, VDI나 어떤 논리적 망분리 솔루션을 이제 도입했습니다. 국립병원 쪽을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은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제 계속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끔 오픈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망간 자료 전송 시스템이나 그 외 보안 솔루션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도입을 해서 보안을 강화를 하셨고요. 관리자의 편리성이나 어떤 사용자 접속을 좀 편리하게 위해서 접속 페이지를 개발했고 향후 전사 적용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워크로 업무용 VDI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망을 분리를 하셔서 전사 적용을 목표로 지금 구축 완료 시점에 와 있고요.
1차 때 구축했던 것과 이번에 2차를 이제 통합으로 다시 재구축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화된 통합 관리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여기서 특히 좀 많이 이제 요청하셨던 부분이 관리자가 좀 너무 힘드니까 좀 더 좀 심플하게 사용을 하게끔 이제 어떤 관리자 페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개발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야간 당직자까지 쉽게 운영할 수 있게끔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끔 아주 심플한 그 관리자 화면을 이제 개발해 드렸습니다. VDL을 이제 논리적 망분리로서 인터넷망을 이제 분리를 한다고 했을 때 수행 과제들이 이제 좀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논리적 망분리를 했을 때 보안이나 호환성, 어떤 편리성, 스마트 워크 이런 부분은 증감이 됩니다. 성능이나 운영이나 확장성 이거는 이제 도입하면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도입 비용, 스토리지와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또한 관리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한 이후에도 이제 확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쉽게 인프라를 이제 증설할 수 있는 어떤 모델링을 이제 도입을 했는지 고민을 하고 가상화 형태의 어떤 솔루션 도입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부트스토어, 부팅할 때 단체로 부팅할 때 어떤 스토리지 IO들 지원,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 이때 어떤 느려지는 현상들, 못 쓰겠다 이 정도까지 사용자들한테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 변화에서도 어떻게 용이하고 백업도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능 중요합니다. 집적도 중요하고 사용자, 운영자 모두 만족해야지만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을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어떤 걸 도입할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과하게 투자한 건 아닌지, 너무 적게 투자해서 사용자들 불만인지 미리미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가상화 인지가 표현하는 VDI 솔루션을 어떤 걸 쓸 건지가 향후 이제 프로젝트 성패 좌우적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유연하게 이제 확장도 가능하고요. 이제 향후는 모바일 형태의 이제 가상화 솔루션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에 대해서 변화한 가상화를 수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가용성, 보안. 도입을 했는데 보안의 목적 달성을 못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장애 대처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어떤 IT 관리자들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이제 PC의 관리 주체가 기존의 사용자에서 이제 VDI를 도입하려면 IT 관리자로 이제 책임이 넘어옵니다. 사용자한테 서비스하는 게 기존의 PC 방식이라면 이제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IT 관리자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사용자들은 바이러스가 걸려도 이제 IT 담당자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피스에 폰트가 없어도 IT 담당자가 책임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문화 이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 체감 가장 도입한 이후에 문제시되는 게 사용자 체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자 PC에도 보면 이제 SSD 같은 고성능의 디스크들을 많이 장착을 하시고 계셔서 사용자의 어떤 요구 정도는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 그들을 이제 느린 어떤 도입된 장비에서 서비스를 하라고 사용하라고 하면 상당히 불만이 왔습니다. 그에 더 성능이 좋은 어떤 장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도입의 목적과 상당히 이제 동떨어진 결과를 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제일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가상화 솔루션, 어떤 그들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고민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열한 것에 대해서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비용을 줄이고 가상화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뭔지 저희 나름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잖아요. 가상화로 가시게 되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VDA로 가시는 게 가장 쉽고요. 기존의 PC를 활용해서 아까 설명드린 PC는 내부망을 사용하시고 인터넷망만 분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에서는 인터넷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용하시다가 제로 폴리드로 점점 PC 교체치게 되면 교체를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비용을 이제 세이브하면서 가실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업무망까지 확산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기존 PC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악성 코드나 감염돼서 원천적인 차단, 데이터에 대해서 중앙 통제 관리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관리자의 부담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여주는 거는 예전에도 3월 20일 방송국하고 언론 매체, 정보기관까지 부팅을 아예 못한 개념이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MBR까지도 파괴해서 하드디스크를 못 쓰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자체도 복구를 할 수가 없었고요. 위치세랑 데이터 복구하는 데 한 달 가까이도 걸렸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런 거를 관리자가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했을 때, 그 가상 PC에 저런 바이러스나 원이 들어와도 사용자를 모두 오픈을 하면 항상 PC는 깨끗한 PC로 돌아오게끔 하는 리프레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엔비디아까지 파괴할 정도가 된다 해도 가상머신은 수분, 수십, 대량의 가상머신 같은 경우 몇 시간 만에 똑같이 재배포를 해서 가상머신을 쓸 수가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당 하나씩 줄 필요는 없습니다. 1000명이 사용한다면 약 500개 가상머신 이 정도 수준으로 랜덤하게 접속해서 인터넷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나스 같은 스토리지를 연동을 해서 어느 VM을 찾아가서 인터넷 쓰더라도 D드라이브는 항상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VM에서는 그 OS가 로고 오프했을 때 다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짧은 시간에 바로 이제 복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OS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겁니다. 표준화된 어플리케이션 그대로 적용을 해드리고요. 대표적인 예로 그 윈도우 7의 익스플로러 7, 8 두 가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빠르게 진행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도 윈도우 7, 7, 8 같이 쓸 수가 있고요. 한글 같은 경우도 뷰어만 설치하고 한글이 필요하다면 사용자한테 그 한글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딜리버리 했습니다. 설치, 제거 필요 없습니다. 다 썼다, 일정한 기간 동안 다 썼다면 다시 그냥 회수만 하면 됩니다. 시냅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뷰 컴포저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링크드 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윈도우 7의 대표 이미지를 가지고 공통된 이미지가 있다면 사용자들은 그 이미지에서 변화된 데이터 값, 즉 메타데이터만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약 50%에서 70%까지 스토리지 용량을 또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SD에 대한 어떤 성능은 많이 아실 거고요. 똑같이 SSD를 적용을 하셔야지 그 최종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가 있고요. 현재 로컬 디스크의 SSD 같은 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솔루션으로 PCI 익스프레스 방식의 SSD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방식이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서버 가상 솔루션 이런 방식이 주로 업무망 형태에 이제 적용했을 때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스토리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로컬 서버에는 SSD를 장착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고요. 그에 대한 성능도 확보하시고 서버 한 대가 장애가 나고 사용자는 다른 VM에 접속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은 SSD를 올리시면 되고요. 용량 컴포저로서 스토리지 용량을 줄이시면 됩니다. 관리 로고가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항상 깨끗한 PC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자의 관리할 포인트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면 신대역이라는 기능으로 사용자한테 딜리버리만 해주시면 되고
사용자 데이터 비용 낯을 연동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속방은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1000명이 쓴다고 1000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500개, 요건 동접의 수준의 그만큼만 구매하시는 금액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이제 계정 정보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 패스 같은 경우는 탈취 진짜 쉽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 핸드폰 번호로 몇 가지만 조합을 하면 유출되는 게 너무나 쉬운 현실이고요. 관리자가 아무리 복잡성을 얘기해도 사용자는 1, 2, 3, 4 같은 일반적인 패턴에 암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계정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크게 공인인증서랑 보안카드, 스마트카드, 생체인식 카드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는 지금 어떤 보안의 취약점, 거듭나지 않은 분위기 이런 되고, 보안카드나 스마트카드는 태그해가지고 인식하는 디바이스지만 단말기 또한 필요합니다. 생체인식 상당히 고가이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드린 건 OTP, 원타임 패스워드에서 저 이제 은행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기인데요. 그걸 가상화에 그대로 도입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OTP 작동 원리를 보시면 사용자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면서 OTP 암호키까지 같이 쳐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서 OTP 토큰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간과 암호키의 조합으로서 새로운 키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키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OTP 인증 서버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동일한 알고리즘에 요청한 키값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맞다면 승인해서 서비스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OTP 종류를 보면 일반적인 토큰형, 휴대성을 가지고 있는 토큰형 방식이 있고 카드형이 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표지폰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SMS 서비스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C 카드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OTP랑 이런 어떤 다스스토리지 아머 솔루션, 망과 망 사이 연결하는 연계 솔루션 등 화면 보호 솔루션, 문서 측정 솔루션 다 같이 가상화에 적용합니다. 자, 저런 솔루션은 이제 우리는 구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좋은 솔루션이니까 어떻게 구축할까? 저 멋진 차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조립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렸을 때 다들 경험을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꼭 조립하면 나사가 하나씩 빠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누가 이 가상화를 가이드를 할까? 서버 스트리드부터 가상화 엔지니어가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 굿모닝 IT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키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솔루션들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떤 건지, 요구수준이 어떤 건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 앙블리 핵심 과제는 역시 아키텍처입니다. 어떤 하드웨어, 어떤 조합에서 어떻게 구축해서 튜닝을 하느냐에 따라 성능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관리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도입을 할 수 있게 쉽게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굿모닝 IT에서는 스카프지라는 어떤 솔루션이 있습니다. 시플 클라우드 아키텍처 플랫폼이라고 제품이고요. 저희 굿모닝 IT는 국내에서 가상화 전문 업체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카프지 제품은 스트리트, 서버 이런 전체 제품을 하나의 패키지로서 모아서 올인원 형태로 서비스로 해주고 있고요. 원스톱 서비스로 전체 프로덕트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진 페이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VDA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 기능만 모아놓은 결제 페이지가 있고요. 직관적으로 대시보드를 제공해서 통계치에 대한 자료, 그것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관리자는 계정만 관리를 하십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안티바이러스 스톰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머신 OS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하이퍼 바이러스단에서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게끔 사용자 OS는 더 이상 바이러스가 침투조차 하지 못하게끔 하는 바이러스 솔루션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전용 패키지에서 한 블록에 150 가상머신을 올릴 수가 있는 올인원은 되어 있고요. 서버 스토리지 가상 솔루션 바이러스 프레임 매니지먼트 구축까지 일반적인 금액보다 다 낮게 제공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